스포츠 1타 강사 이영 해설위원과 함께 머니볼. 네, 지금부터는 스포츠를 보는 눈을 키워드리겠습니다. 스포티비 이영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형의 머니볼은 KBO 리그 순위부터 보면서 저희는 출발합니다. 띄워주시죠. 여전히 선두팀은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삼성이 2위, 격차가 무려 6경기 반차, 단독 질주 중인 기아 밑으로 삼성 그리고 LG와 두산 3위, 4위고요. KT 위즈가 현재 5위입니다. 가을 야구의 마지노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기아가 삼성 상대로 주말에 2연승을 거두면서 1위를 거의 굳혀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4위 두산부터 8위 SSG까지 지금 4경기 차의 혼란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예. NC도 지금 3연승을 달리면서 5강권인 KT와 4경기 반차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5강이 확정됐다라고는 보기 어려운 KBO 리그의 순위표입니다. 네, 타이밍 적절하게 BGM이 깔렸습니다. NC 다이노스가 물론 여전히 9위입니다만 현재 3연승을 질주하고 있고 바로 위에 있는 한 경기 반차의 간격을 보이고 있는 7위팀 SH 랜더스를 지난주 토요일 문학에서 연승으로 잠재운 바 있습니다. 그리고 키움이 최하위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네요. 자, NC 다이노스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9위입니다. 하지만 뭐 가을에 희망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절대 없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팀 득실차를 이용한 피타고리안 승률에서 포스트 시즌 가능성이 6.4%, 아직까지 0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제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예 없어졌다라고는 보기 힘들고요. 최근에 거기다가 3연승을 달리고 있잖아요. 예. 3연승 기간 동안에 꺾은 팀이 두산, SSG, 5강권 싸움을 하는 팀들을 상대해서 3연승을 거뒀거든요. 그리고 예. 3연승 기간 동안에 내용이 정말 좋습니다. 이제 25득점을 했고요. 6실점을 했어요. 오. 특히나 지난 11연패 기간을 살펴보면 투수진이 완전히 붕괴되는 모습이었는데 예. 이번 3연승 기간 동안에 선발진들이 전부 다 호투를 했고 모두 2실점 경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타 밸런스가 점점 맞아가고 있는 NC 다이노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선발 투수 중에는 카일 하트가 그때 연패에 제동을 거는 또 호투를 펼친 것으로 기억하고 마운드도 안정화 뭐 최근 들어서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저는 타선에 좀 칭찬을 해주고 싶은 게 가장 먼저 맷 데이비스는 홈런포가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일 경기에서 39홈런째를 때려냈죠. 그리고 예. 100타점을 달성을 했는데 올 시즌 리그에서 30홈런 100타점을 달성한 선수가 LG의 오스틴과 함께 맷 데이비스는 딱 2명밖에 없어요. 그래요. 거기에다가 데이비스는 홈런 하나 더 치게 되면 40홈런까지 달성하지 않습니까? 예. NC 선수 중에서 40홈런 100타점을 달성한 선수가 2015년과 2016년 에릭 테임즈가 달성한 게 마지막이거든요. 그분이군요. 정말 오랜만에 다시 한번 NC의 외국인 타자가 40홈런 100타점을 달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맷 데이비스와 같이 중심 타선을 이뤄준 권희동 선수도 대기록을 하나 세웠는데 네. 이제 1일에 맷 데이비슨과 백투백 홈런을 때렸거든요. 그게 그러면서 역전에 성공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권희동 선수는 통산 100홈런을 달성을 했어요. KBO 리그 역대 107번째 100홈런 타자가 됐고 NC로서는 나성범 선수가 212홈런 그리고 권희동 선수가 100홈런 이 두 명의 선수가 세 자릿수 홈런을 기록한 타자가 됐습니다. 예. NC 다이노스가 2020 시즌에 30홈런 100타점 타자가 3명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야 그때는 우승할 만했네요. 보니까 맷 데이비슨이 3명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록만 네. 놓고 보면 야 이렇게 데이비슨이 홈런포에 힘을 실어주면서 시즌 전에 NC가 팀 홈런 순위 수위권에 있을 거라고는 예상이 저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삼성이 이어서 팀 홈런 2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아섭 선수도 뭐 복귀할 수 있다 시즌 말미지만 이런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나오더라고요. 네, 무릎 부상으로 지금 빠져 있는데 재활이 잘 진행이 되면서 시즌 막판에는 돌아올 수 있다라고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일단은 NC가 상승세를 꾸준히 타면서 포스트 시즌이 점점 가시권이 된다면 손아섭 선수가 복귀를 해서 더욱더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예. 그게 아니라면 굳이 무리해서 복귀하지 않고 예. 건강하게 내년 시즌을 지켜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일단은 NC가 상승세를 빠르게 타는 게 중요하겠죠.
이왕이면 돌아올 거면 이제 기대하는 건 올 시즌의 와일드카드 게임, 예, 그때를 아마 바라고 있을 것 같긴 한데 팀이 더욱더 이제 상승세를 타야겠죠. 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야구가 뭐 NC 팬분들은 좀 걱정하는 시즌 말미가 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인기는 계속 상승세입니다. 지금 역대 최초로 900만 관중을 돌파했는데 보통 1000만 영화 하는데 1000만 스포츠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프로스포츠 역사상 1000만 관중을 동원한 스포츠는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예. 8월 28일에 KBO 리그가 900만 관중 역대 최초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000만 관중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추세라면은 충분히 1000만 관중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요. 올 시즌 관중 추이를 보면은 주중 시리즈, 화수목 시리즈가 모두 평균 관중이 1만 명이 넘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예. 주말 시리즈, 금토일 시리즈가 모두 15,000명을 평균적으로 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관중에서도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고 특히나 매년 8월이 되면 무더위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관중들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는데 올해는 오히려 8월에 관중이 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3월 이후 가장 많은 관중이 입장하는 달이 됐고요. 그러면서 지금 더욱더 가파른 상승세의 관중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KBO 리그예요. 예, 실시간 댓글로 올해 1000만 가자라고 하셨는데 1000만도 좋은데요. 좀 이따가도 되니까 NC 가을이나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야구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프로야구 비해서 프로축구는 인기가 조금 가라앉아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요즘 안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뜨겁잖아요. 최근에 이제 상위권 팀들과 하위권 팀들의 차이도 많이 줄었고 예. 하면서 K리그도 굉장한 이제 흥행을 하고 있는데 KBO 리그가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다 보니까 예. 다소 묻힌 감이 있고요. KBO 리그에 이렇게 관중이 많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올 초에 뉴미디어 계약을 KBO 리그가 새로 맺었잖아요. 빙으로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KBO 영상들이 좀 더 팬들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가 있게 됐어요. 활용의 자유도가 좀 생겼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팬들이 야구에 대한 접근성이 더 좋아지면서 팬들이 더욱더 야구장을 많이 찾게 됐고 그리고 전통적인 인기팀이라고 할 수 있는 기아, 삼성, LG가 1, 2, 3위를 형성하고 있고 그 뒤에 하나, 롯데도 계속해서 5강에 대한 희망을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팬들이 많이 찾는 인기팀들이 흥행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이제 바뀌면서 보편적 시청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잘 못 보니까 그냥 구장 가시나 봅니다. 예, 그러면서 더 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아무래도 예. 돈을 내고 봐야 네. 되는 봐야 컨텐츠다 되는데 보니까. 볼 방법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프로야구의 인기는 계속 쭉쭉 올라간다. 앞서 제가 프로축구 여쭤봤던 이유가 프로축구도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180도 다른 데가 남자 축구 대표팀입니다. 사실은 국가대표팀은 항상 잘 나갔는데 K리그가 그 흥행에 쫓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그러네요. 최근의 분위기였거든요. 동전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올해 최근 들어서는 좀 반대로 됐어요. K리그는 잘 나가고 있는 반면에 국가대표 흥행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협회가 삐걱대면서 돌아가고 있고 클린스만 문제도 아직까지 해결이 못 되고 있고 홍명보 감독의 선임도 굉장히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열리는 팔레스타인과의 홈 경기가 아직까지 매진이 안 됐어요. 이게 지금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러지는 그 월드컵 2026년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팔레스타인 1차전 말씀해 주신 건데 상암의 그 좌석 수가 6만 석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6천여 석이 비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종전에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그림이네요. 아무래도 지난 3월과 6월에 열렸던 경기들에서는 예. 태국과 중국전에서는 하루 그리고 이틀 만에 다 매진이 됐거든요. 뭐 그때도 사실 논란이 있었던 거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시안컵 때입니까? 아시안컵 이후죠. 이후. 클린스만이 경질되고 임시 감독 체제에서도 그러네요. 계속해서 매진이 됐었는데 지금은 좀 다른 게 아무래도 팔레스타인이라는 좀 비교적 약체를 만나는 것도 어느 정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결정적으로 티켓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번에. 얼마나 올랐는데요? 이제 레드석 붉은 악마가 응원하는 레드석을 보면은 35,000원에서 5만 원으로 올랐고요. 오. 1구역 그리고 1등석 S구역이 18만 원 그리고 3등석이 3만 원으로 일단은 티켓이 동일한데 예. 2등석 S구역과
A, B 구역은 1만 원씩 올라서 지금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되고 있거든요. 붉은 악마가 국가대표팀 메인 서포터잖아요. 근데 거기가 지금 43% 정도 오르다 보니까 예. 붉은 악마 응원단도 한 300명 정도 안 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종이 자재값이 올랐습니까? 왜 그렇게 된 거야? 뭐 요즘 다 오른다고 하니까요. 네. 그리고 붉은 악마가 얘기하기로는 협회에서는 붉은 악마와 상의를 해서 올렸다고 하는데 그래요? 근데 붉은 악마는 들은 거 없다. 저희 성난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모셔야겠는데요. 야, 물어봐야겠네요. 네, 예. 일방적으로 올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앞서 가격 인상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들어봅시다. 네, 기존 티켓값이 코로나 이후에 물가 반영을 전혀 하지 못한다라는 핑계를 일단 댔고요. 예. 그리고 AFC 아시아 축구협회에서 권고하는 예. 사항입니다. 예. 원정 응원석과 홈팀 응원석 가격을 다르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권고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기존에는 원정 응원석 티켓이 더 비쌌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홈팀 응원석을 올렸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단순히 이제 예. 권고 사항이거든요. 보통 굳이 다른 권고에 필요 그쳤다라는 없어요. 얘기를 네. 많이 하는데 예, 그걸 또 그렇죠. 충실히 이행했군요. 네. 예. 그리고 축구협회는 그 티켓값 상승으로 인한 수익은 최근에 상승된 인건비를 충당하고 경기장 인근에 설치되는 플레이존 등 팬 네. 서비스를 좀 더 투자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팬들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클린스만이 조중에 경질됐기 때문에 막대한 위약금이 있고 거기다 천안 축구센터 건립하면서 올 초에 마이너스 통장을 600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갚는 데 쓰지 않을까라고 지금 팬들은 추측을 하고 있어요. 야, 참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리더는 정말 중요하군요. 맞습니다. 그 정령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같네요. 음. 지금 감독이 그 이후에 임시 감독도 있었고 논란이 있지만 홍명보 감독까지 왔는데 여전히 클린스만 얘기를 듣고 있고 그런 그렇죠. 의심까지 하고 있는 팬분들도 늘고 있군요. 야, 이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장 찾는 분들의 분위기가 태도나 이런 게 사뭇 다를 것 같은데 선수들만 보면 이번에 그 일기 명단 보셨죠? 맞습니다. 홍명보고. 네. 양민혁 선수도 그렇고 저는 그 수비진의 이현범 선수도 그렇고 기대주도 많이 오고 거기다가 원래 이제 스타들인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선수도 포함됐나요? 아무튼 네. 이런 유명 선수들 다 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유럽파라고 할 수 있는 손흥민, 김민재, 이재성 그리고 황희찬 예. 다 나오고 이강인 선수까지 나오고요. 네. 그리고 고등학생 열풍을 지금 몰고 다니고 양민혁. 있는 강원의 양민혁 선수까지 뽑히면서 이번 국가대표팀 명단만큼은 상당히 화제성이 큰 그런 명단인데 그러네요. 근데 매진이 안 됐다는 점은 축구협회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매진이 안 된 데다가 수수료 문제까지 또 터졌더라고요. 수수료요? 이제 취소 수수료를 원래 8월 26일까지는 무료로 취소를 할 수가 있었는데 갑자기 팬들에게 알리지 않고 8월 23일에 취소한 것들은 그 뒤로는 이제 수수료를 받게 되는 아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그렇군요. 보니까 예. 티켓값이 올린 거와 마찬가지로 수수료도 팬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야, 이거 괜히 선수들이 볼 때 팔레스타인 선수를 보면서 더 긴장을 하든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팬들 시선 보는 게 더 눈치 볼 수도 네.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개인적으로도 지금 홍명보호가 논란 속에 출마를 했기 때문에 예. 상암을 찾은 관중들이 홍명보 감독에게 야유를 퍼붓지 그것도 않을까라는 그러네요. 생각도 예. 좀 들고요. 그러면 괜히 선수들은 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고. 맞습니다. 문체부는 뭐 지금 감사 중이잖아요, 축구협회. 맞습니다. 지금 감사에 들어갔는데 9월 중순까지 감사를 마친다라고 예,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원래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9월 초 이번 A매치 기간에 하려고 했는데 예. 그때는 아무래도 홍명보 감독을 소환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체부 감사가 끝나고 나서 9월 말에 이제 현안 질의를 한다고 하고요. 정몽규 회장, 홍명보 감독,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 이임생 기술발전 이사 등 이런 분들을 증인으로 소환을 한 예정이라고 합니다. 야, 저희가 그 M키타카 통해서도 많은 콘텐츠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국회에서 정치 관련해 가지고 영상 저희가 많이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저도 봤습니다. 내용은 다르겠습니다만 결국 또 그런 갑론을박 장면을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예전에 선동열 감독이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끝나고 나서 청문회에 한번 소집이 됐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예. 당시에는 그 선수 명단 문제와 함께 경기력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예, 예. 지금은 아예 선임 자체와 이제 축구협회 예산 문제로 인해서 이제 국회 소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때와는 사뭇 다르게 더욱더 심각한 분위기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가운데 이제 정몽규 축구협회장 얘기하면서 끝을 낼 텐데 가장 최근에 뉴스 보면 파리 올림픽 기간에 파리에 가서 이제 인판티노 피파 회장도 만났다 네. 그러고 자서전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맞습니다. 선물했다고 하던데 이게 보통 이제 전형적인 총선이나 지선 앞두고 후보자나 예비 후보자는 꼭 책을 내거든요. 그렇죠. 그런 행보로 보입니다. 사선 도전. 네, 축구협회장 정몽규 회장이 사서전을 내면서 축구 팬들의 이제 화를 더 붙였는데 아 기름을 부었어요. 거기다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선 도전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진 않았지만 최근에 AFC 회원협회위원회 부위원으로도 선출이 되면서 예. 사선 도전에 더욱더 가속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고요. 아, 그게 겸임도 되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사선은 금하고 있거든요. 문체부에서. 하지만 예.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이 지금 사선이 가능하게 하려고 지금 공정위원회에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공정위원회에서 사선이 가능하다라고 판결이 되게 되면 예. 정몽규 회장의 사선도 충분히 가능해지는 상황이 되고 있죠. 아, 근데 그 압박은 공정하지가 않은데요. 전혀 공정하지 않죠. 심지어 그 공정위원회에 이기흥 회장의 사람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라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노래가 좀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서 팬들도 그렇고요. 예, 이 노래를 골라봤고요. 스포티비 이영 해설위원과 함께 이형의 머니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